네, 시장 진단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말마다 좀 불안한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월요일장 상당히 충격을 받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전체적인 시장 주변 거시경제 상황이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상상인증권의 신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중국부터 살펴볼까요? 중국도 지난주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했죠. 네. 워낙 중국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서 오히려 디플레까지 걱정한다 이러는 판인데 생산자 물가 지수는 조금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긴축과 맞물려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무엇보다도 디플레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를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소비와 생산 중심으로 성장 구조가 띄고 있는데요. 중국에 있어서 생산자 물가의 상승률이 예상치는 하회했지만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되돌리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기업 이익의 회복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악재가 제한적 그리고 또는 조금 더 경기 부양책과 접목을 시켜본다라면은 향후에 경기 개선 기대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의 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CPI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의 하단을 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미국 연준의 긴축 정책 스탠스와 좀 이어서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긍정적인 동시에 미 연준의 스탠스는 하이어 앤 롱거에서 하이어 포 롱거로 가는 대목에서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는 미국 소매 판매 예상되어 있는데 예상치는 전월비 대비해서 0.2% 정도로 보여집니다. 경기 부진이 서서히 나올 수 있다라는데 시장 예상이 조금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의 긴축의 누적된 효과가 발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대목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거는 미국의 긴축은 종료되고 중국은 경기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텐데요. 중국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이번 목요일이죠. 중국의 10월 그 대출 우대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아무래도 경기 부양에 대한 스탠스를 가져가는 동시에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구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좀 낮출 수 있는 정책을 좀 펼치고자 하는 것이 중국 당국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1년물과 5년물 LPR 우대 금리는 지금 현재 3.45%, 4.2%를 기록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는 5년물은 그대로 가져가고 1년물만 인하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은 여전히 경기 부양과 부동산 버블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점이지만 시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경기 부양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러한 흐름들이 조금 아리송한 부분들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10월 20일에 발표되는 1년물과 5년물 금리에 대한 부분 전망치는 현재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중국 부동산에 있어서 상징적 부양책으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일선 도시의 모기지 규제 완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벨로퍼 발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중국 당국의 리스크는 제어하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의 그런 효과가 아직은 펼쳐지지 않고 있다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이 되더라도 어떤 흐름들에 있어서 경기의 부양을 우리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신호들은 이어질 수 있겠으나 상당히 좀 중국 당국의 애로사항이 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중동 전쟁과 중국 기업 생산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 이익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 나름의 경로를 세팅하고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 그리고 5%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우려가 내년도 성장률에 있어서는 4%로 하회하는 국제기구들의 전망치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스탠스는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부양 의지는 분명히 중국 당국에 있는데 이제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니까 다시 말해서 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드느라고 지금 완전히 고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지난 주말 다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이 불안한 흐름을 보였는데 주 중반까지만 해도 중동 사태가 글로벌 시장, 미국 등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어요. 근데 오히려 그 미국의 CPI가 예상치를 상회한다 그러니까 좀 주춤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 중동 사태보다 연준의 움직임을 더 주목해야 되나요? 네. 지난주에 우리가 흐름을 살펴본 결과 결국 중동보다는 연준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대다수 주간 기준으로 위축될 것이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은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스탠스가 후퇴할 수 있다라는 제퍼슨 연준 부의장, 보스트 연은 총재 등 지역은 연은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르면서 중동발 투심의 위축 우려보다는 연준의 스탠스의 후퇴 가능성에 조금 더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글로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증시에는 부담이었지만 글로벌 긴축에 대한 스탠스가 후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중국 등 신흥국 증시에는 우호적인 흐름으로 연출이 된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금 중동발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커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로 전개되는 부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고요. 좀 전에 바이든 미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점령한다라면 이스라엘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지구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지 않았다라는 점은 지금 현재 제한적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보다는 이에 대해서 좀 커질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커지는 것은 좀 제어하자라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에 있어서 투심에 대한 위축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으로 연준의 정책과 중동의 정책이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시장의 투심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둘 다 지금 상황에서 썩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건 않지는 않습니다. 자, 중동 전쟁 격화 소식에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 유가입니다. 더군다나 또 미국이 러시아 원유 수출 규제를 위반한 기업을 뭐 제재한다는 소식까지 더해져서 아주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잠시 화면 보시고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WTI crude futures trading higher by about 5.5% at 87.75, negating the previous 3 days of selling pressure, and now trading at the highest level in a week and a half, basically. You have to go back to last Wednesday to see the futures market trading at these levels before we did realize some pretty heavy selling pressure. But today we're negating a big chunk of that, and the reaction really is to the geopolitical tensions in the Middle East. We continue to see those escalating going into the weekend, and therefore the uncertainty as to how things will unfold through the weekend is creating a great deal of uncertainty as to potential supply disruptions moving forward.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primary drivers here today as to the price action. And you're looking at WTI crude futures, as I mentioned, moving significantly higher on heavy volume today. Another factor in the markets today, although I don't know how much it's contributing, but something to look at is the Baker Hughes rig counts. Now, we did get the weekly rig counts, and we did see an increase of 4 rig counts in the oil space from 497 up to 501. So again, that's bucking the recent trend where rig counts have been trending lower, but the slightly shift there, I should say, week over week with an increase of 4 active rigs. But nonetheless, the primary driver today, geopolitical tensions impacting the uncertainty about supply moving forward, causing WTI crude futures to trade up about 5.5% on the day, right around the 87.75 level at this moment. 네, 요 며칠 사이 뭐 이스라엘 하마스 간 이 전쟁이 단순히 그냥 그 가자 지구가 아니라 중동으로 확전될 가능성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에너지 섹터 또 방산 섹터가 관련주들의 상승세를 보이는데 사태 해결이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섹터들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사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그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지금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체제에서 제3세계까지 부상했던 그런 국면과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는 측면들이 방산 섹터에는 상당히 비교적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예.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에 따른 군비 확장 그리고 무기 수요 증가는 우리 방산 섹터에서 폴란드로 가는 부분들로 참 대표적 아이코닉한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와 함께 에너지 섹터는 사실 유가가 좀 급등락을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중동 전쟁의 확전으로 될 우려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급에 대한 사이드 측면에서 굉장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대목을 좀 지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의 원유 수요는 좀 감소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측면들에 대해서 중동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상쇄시키고 있는 대목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EIA나 IEA에서의 가격 상향 조정이 전망치로 나타난 점들이 이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과 함께 가격의 상향 조정으로 전개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유가 오르는 건 정말 우리 같은 입장에서 전혀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 또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아이러니컬하게 그 방산이나 에너지 섹터는 또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거 중동 리스크를 보면은 유가 불안이 야기되면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 상승까지 이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유가 급등하고 채권 시장까지 요동친 지금 채권에 관심을 우리가 가질 만한 건가요? 네,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동 전쟁, 그 제4차 중동 전쟁에 있어서는 미 연준의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의 시대였고요. 중동 전쟁이 73년 10월에 처음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그 이전인 연준의 9월에는 11%에서 9%로 금리를 인하했다가 6개월간 금리를 동결했었고요. 그 이후에 제4차 중동 전쟁이 제1차 오일 쇼크로 전개되는 74년까지 연준의 금리 조정이 없었고요. 그 이전의 금리 인하 때문에 기대 인플레를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지금은 핵심이 좀 다릅니다. 연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히나 경기가 훼손되더라도 물가를 잡고 말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고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 시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피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이어 앤 롱거 또는 하이어 포 롱거 중에서 하이어 포 롱거로 간다라는 부분들은 금리 인상의 득실보다는 현재 높아진 금리 레벨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기대 인플레를 최대한 제어하겠고 공급층 요인에 의해서 금리 인상의 요인에 대해서는 기존 FOMC 의사록에서도 추가 금리 일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열어두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다가 지금 되돌아가는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6%까지 후퇴를 했는데요. 이미 올라간 금리 레벨에 의해서 연준 인사들은 기준금리 1회 인상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이후에는 중동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서 금리가 좀 후퇴하는, 즉 채권 시장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자, 덧붙여서 이게 지난 주말에 이게 평소 같으면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않을 뉴스인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자유무역 협정의 일종인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중동 지역에 처음으로 교두보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이벤트,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의 교역 대상국으로 하면은 이 중동에 대해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아무래도 포커싱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지금같이 불안할 때에는 이러한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을 통해서 향후에 원유 생산량의 상위권 국가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현재 자동차 등 주요 상품의 5%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이런 협정이 발효가 되게 될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 점진적으로 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현지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와의 첫 FTA만큼 향후에 중동의 국가들 대상으로 이러한 협정에 대한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우리 교역 대상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무래도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인도로 재편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경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정세에서 경제를 통해서 향후 안전판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시사점을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갖는 관심은 앞으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하반기와 내년 주식시장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연준의 정책도 끝나지 않았었고요. 거기에다가 제4차 중동 전쟁 이후 가장 지금 확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까지 펼쳐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중의 패권 전쟁 이러한 부분들은 끝나지 않은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정치적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만 총통 그 선거부터 내년 말에는 미국 대선까지 예정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들에 대한 예측을 금융시장에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한 중장기적 판단을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러한 이벤트로 볼 때에는 가장 핵심은 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벤트는 그 자산 가격의 스윙폭을 좀 크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아무래도 연준의 정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느냐를 보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11월 초에는 FOMC가 있으며 12월 중하순에는 FOMC가 올 연말에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미국 물가, 고용시장, 경기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관건은 연준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인데 연준의 금리 인상 스탠스는 점도표상으로는 1회의 인상을 보고 있지만 패드워치에서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추가 금리 인상의 득보다는 실이 좀 더 높은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매파적인 동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흐름을 전개상으로 흐름을 판단해 본다라면은 11월까지는 경계심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자산 시장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 다음 11월 1일 이후에 12월까지 가는 국면에서는 미국의 물가, 고용, 경기 지표 그리고 실물 경제 지표들을 통해서 연준의 정책이 스킵에서 포즈로 가는 국면에 대한 신뢰도를 고조시킬 수 있는 정책과 그 경제 지표 이벤트들을 확인하는 국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가운데 대외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나 정치,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변동성 이슈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12월까지 매파적 동결에서 서서히 동결에 대한 부분들, 즉 연준의 통화 정책이 스킵이 아니라 포즈에 대한 확신이 된다라면은 자산 시장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상저하고가 아니라 상고하저 지금 양상인데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기회를 포착하라 이런 조언으로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